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 위협 등에 대한 양국의 강력한 협력 의지를 보였으며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미한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일본도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됨에 따라 고도화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안보 협력이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곧 다가올 G7 정상회의 때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한 미한일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에 일본이 참여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워싱턴 선언은 일단 한국과 미국의 그 양자 간의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한미 간의 이 워싱턴 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를 하고 또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이제 채워 나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또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은 이건 뭐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에 대해서도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이 경제, 안보 등 국제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G7 広島サミットの際に日韓米首脳会合を開催し、さらに議論を深めることといたしました。北朝鮮との対話の窓は開かれていることに変わりはありません。 두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한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 간 셔틀 외교 복원 그리고 양국 관계 정상화가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양국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됨에 따라 미한일 안보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한 간 격상된 확장 억제 협의에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특정 동맹국을 상대로 한 핵 억제 실현 계획을 담은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고 관련 기구까지 두기로 한 것은 워싱턴 선언과 미한 핵협의 그룹이 처음인 만큼 북핵 위협에 대응한 높은 수준의 작전 계획을 한국과 공유할 협의 통로에 일본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미한일 안보 협력이 동맹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고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중국이 이를 자국을 겨냥한 군사협의체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8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이은 기시다 총리의 이번 한국 답방을 포함해 동맹국 간 협력 강화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일 관계 강화를 위한 양국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이 같은 결과는 한일 양국과 두 정상 간 용기의 산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도 한일 정상의 셔틀 외교 복원을 환영했습니다.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7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동맹으로서
이번 정상회담 소식을 환영하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기 위해 동맹 파트너 국가와 계속 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이달 말 제주도 남방공해상에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 확산과 선박 간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해 해상 차단 훈련을 실시합니다. 한국 국방부의 전하규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군은 5월 말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확산 방지 구상 PSI 고위급 회의 계기에 한미일 외에도 다수 국가와 연합하는 해상 차단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훈련은 한국군 주관으로 이스턴 엔더버 23으로 명명했으며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호주 등 다른 나라들도 함께할 것이라며 참가국과 세부 훈련 계획 등은 현재 협의 중이라면서 해상 차단 훈련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예전부터 많은 국가가 해온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훈련은 북한이 유엔에서 금지한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으로 석유 제품을 밀수하거나 해상에서 대량 살상 무기를 전파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핵확산 방지 구상 PSI는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운반 수단,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출범한 국제 협력 체제로 5년마다 고위급 회의가 열리며 올해는 한국에서 이달 말 개최됩니다. 한국 전쟁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탈북한 국군 포로와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한국 서울중앙지법은 8일 국군 포로 김성태 씨 등 3명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판결 직후 북한 인권단체인 사단법인 물망초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같이 기쁘고 뜻깊은 날을 위해 조국에 돌아왔지만 부모 형제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 보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죽겠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김 씨 등 모두 5명으로 한국전쟁 중 포로가 돼 북한에 끌려갔고 1953년 9월부터 약 33개월간 탄광에서 노역한 뒤 북한 사회에 강제 편입된 뒤 갖은 차별을 당하다가 2000년부터 2001년 사이 탈북했으며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이원삼, 남소열, 이규일 씨 등 3명이 별세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 단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대북전단을 날려보냈습니다. 자유북한 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지난 5일 강화도에서 20개의 대형 풍선에 타이레놀과 비타민C 등 의약품과 함께 대북전단을 담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대북전단을 날려보낸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으로 대형 풍선에는 북한 인민은 굶주리는데 김정은은 핵미사일을 마구 쏴댄다는 문구에 현수막을 매달았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후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전해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 자유를 쟁취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이유로 통일부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했지만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한국통일부의 구병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해 전단 살포는 자제돼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